저는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를 지지하는 아까는 뭐 특정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그 지지층이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그래서 그 지지층의 한번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박근혜 지지자들의 심리를 네. 깨알같이 분석하겠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일단 박근혜 지지층에 대해서 뭐 타임캡슐로 정말 30년 전 내지 40년 전에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분석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있었을 때. 그러면 특징이 저소득층이 의외로 많았고 그다음에 저학력층, 고령, 나이가 많은 층, 또 여성들, 주부층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도 당에서는 그때 조금 걱정은 했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분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그 이겨내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갔던 인생의 역정에 대해서 이 감탄을 했던 고학력 그다음에 또 이 남성 지지층 복잡하게 섞여 있네요.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뒤떨어지고 고령층이라든가 또는 뭔가 현실이 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태극기 부대에도 고학력층이나 굉장히 그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도 정말 마스크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네. 한 분도 네. 엄청 사업에 성공한 네. 고대를 나온 네. 장교 출신의 네. 여기를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수천억대 재력가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호텔에 뭐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1% 이상의 이제 에치모 호텔. 그렇죠. 네. 그런데 H모 호텔, 뭐 S 호텔 이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그 호텔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제 친구들한테 들으면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걷자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호텔 회원들이. 그래서 돈을 걷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걷자고 하냐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직접 나가기는 좀 남사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걷자고. 우리는 직접 못 나니까 후원이라도 그래서 하자. 제 친구는 안 했대요. 난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돈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지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썼던 오만과 무능은 박근혜 대통령을 딱 맞추는 키워드예요. 오만했고 무능했고. 그러네요. 근데 제목 하나로 모든 걸 얘기하네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만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이제 소회를 법정에서 또박또박 4분 동안 말했을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뭐 나를 대신 사형시켜라.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이제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119에 실려가기도 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감성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이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한국의 이제 현대사 속에서 굉장히 고생했고 또 아끼고 이러면서 많은 것을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쏟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했다. 뭐 시장에서 자영업을 해갖고 예. 성공한 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쌓아온 인생의 송두리째 이 박근혜라는 한 대통령의 이 말하자면 파면을 통해서 동시에 파면됐다. 동시에 부정됐다. 본인들의 네, 그렇게 살아온 보고 삶,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네. 감정, 네. 인생 동시에 부정됐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박근혜가 곧 우리 현대사의 중심은 아니에요. 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우리 산업화의 모든 것에 100%이 활력이라든가 근원이라든가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법정에 이분들의 심정은 박근혜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과 삶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그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았고 보다는 박근혜라는 딱 아이콘을 통해서 상징화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네요. 편안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전전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이제 정치를 할 때 늘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정치에 있어서의 아이콘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토릭이 박정희나 박근혜로서 됐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펴몰이를 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박들도 뭐 전직 그 법대 S대 법대 교수들도 있고 참 고상하고 공부 많이 한 분들도 결국은 뭐 박근혜의 존영 싸움을 하는 이 치사하고 참 이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듯이 거지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이것이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선거운동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4년 천막 당사 때 네. 그때 이제 총선에서 거의 뭐 이 차떼기 당으로 찍혀갖고 네. 거의 총선 실패할 것 같을 때 그때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맡았고 네. 선거의 실핵을 네. 윤여준 장관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제가 윤여준 장관한테 직접 지금 하신 말씀을 네네. 그대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진실을 얘기하면 그때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어요. 예. 대변인으로. 그러면서 천막 당사가 이제 박근혜의 결단인 것처럼 되는데 아니죠, 그것도. 이미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예.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이상득 의원이 다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천막 당사를 옮겼던 이 공영 시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 주차장은 서울시 소유였기 때문에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오케이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예. 이상득 그 총장의 모든 준비를 통해서 했고 이럴 때 이제 박근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은 딱 한나라당 간판 띄어가지고 마치 이제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됐던 본인이 거죠.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정치라는 것이 안팎을 들여다보면은 참 허무하고 이럴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인형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이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그 마지막 그 대단원이 이번 법정신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의 어떤 피해자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피폐화된 그 불법 그 판결의 희생자로서 자기를 또 다시 동정몰이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는 일어나라 지지자들이야 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또 이 와중에 이제 변호인단인 유영아 변호사는 울먹거리면서 자기 정치를 또 하고 있고. 피비리를 나는 법정에 이제 이 나약한 여자를 두고 간다. 아니. 하면 되죠. 그렇죠. 안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변호인은 왜 맡았으며 예. 또 자기가 남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진짜 남자라면은 여자를 외롭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진짜 심파의 막장 심파고 눈물의 여왕의 마지막 이 시나리오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말도 멋있겠어요. 피비린 나는 법정에. 그러니까 진짜 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샵 1035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전영욱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대표가 가끔씩 맞는 말을 해요. 이번에 아주 좋은 말 지도자는 했어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맞는 말이죠. 아주 옳은 말 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능할 경우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예. 생명이 이거는 흔들린다,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이 있으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전에도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 한테서 끝내달라고 하니까 자진 탈당해달라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연결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속상해하고 있을 수도 근데 있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선 이 상황을 몰아붙이긴 좀 어렵잖아요. 저렇게 강경하게 정치 투쟁을 선언했는데 네. 당을 나가시오. 네. 이걸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밀어붙이지 않으면 홍준표의 미래는 없는 거죠.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6군데 지키지 못하면 이제 당대표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홍준표로서는 마지막 사자후라도 토해야 되는 거고 예. 반드시 박근혜 전 정권하고의 절연을 통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그 미래까지는 안 되더라도 신락 같은 희망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어디하고 그 네, 우리가 네.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여론조사했다는 여론조사했더니 네. 바른정당하고 합하게 되면 20%까지 나온다. 네.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중도의 예. 지지자들 그러면서 양쪽에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니 정말 이건 안 되겠고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해요. 예. 그래서 시장을 중요시하는 지지자들로서는 중간을 원하는데 그 중간이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중간 이러면서 20%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자리 숫자는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능성은 있죠. 일단 10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뭐 11? 10.5? 자,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제 네. 객관적으로 오늘 요 앞에 또 이제 김태현 변호사도 네. 전에 이제 그쪽에서 뭐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네, 그런 네. 변호사인데 자꾸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던데. 합리적이요. 아니 왜 그쪽 당에 합리적인 사람들 있어요. 네.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속속 이런 그 자료들이 나오고 근거들이 네. 나오는데도 여전히 지지하는데 작가님 개인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처음 당하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네.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나쁘다. 지금 지지자들은 두 번 속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서도 가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근데 가짜 박근혜의 능력에 속아가지고 표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이 4분의 이제 또 이 연설 거의 선거 운동과 같은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은 제일 아쉬웠던 게 박근혜의 결기가 아쉬웠던 거죠. 굉장히 결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좀 쪼잔하게 그 형량이라든가 어떻게 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무더기 증인 신청하고 이런 모습에 참 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지지자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 거예요. 부족하나마. 어? 그러니까 다시 그럴 수 있겠네. 지지자들이 뭉치고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보수는 자신의 선택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가치예요. 예, 또 예.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런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를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이런 말에 또 속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거예요. 이제까지 국정농단을 했고 가짜 후보인데 진짜 인양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지지자들이 그 보수의 그 주의자들이 속는다면 속은 사람이 바본 거예요. 9251님 전 작가님 말씀 참 고급지면서 논리 있게 잘하시네요. 듣기 좋습니다. 김지혜님 전용 작가님 팬이에요. 오만과 무능.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오래전에 쓴 거 아니에요? 책이 아니 이거 올해는 아니고 한 1년 전에 1년 썼는데 전에 촛불 전에 쓰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정치를 그만두면서 한 2, 3년 동안 쓰면서 이 오만과 무능이라는 책이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출판이 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출판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자,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오만과 네. 무능 그러니까 그 전도사 될 뻔했어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봉도사님과 전용 작가님 케미짱. 자, 오만과 무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이렇게 한 방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책이 잘 팔리고 있나요? 아니 뭐 책이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애정을 갖고 읽어주셔서 예. 감사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니 오늘 제가 왜 그 말씀을 네. 드리냐면 네. 우리가 일부에서 네. 박근혜 독방 네. 검색하라니까 한순간에 5분 사이에 그냥 실검 1위로 올라갔어요. 박근혜 독방. 그래서 오만과 무능. 네. 이것도 검색하셔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네. 박근혜 최고의 전문가 네. 전효옥 작가님이 분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만과 무능. 저는 배신의 그 부끄러움 또는 예. 보수의 수치라는 책을 좀 써볼까 지금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배신의 부끄러움
보수의 수치, 예. 보수의 부끄러움. 사실 이번에도 또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할 수 없은 배신으로 돌아왔고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이제 4분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데 이 나라 국민들의 부끄러움과 이 나라 국민들의 배신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최순실에게 자기가 예. 속았다고 얘기하는데 최순실에게 속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는 게 참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순실하고 수준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설문을 맡긴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법 행위고 자신이 법을 유린한 거예요. 법치를 유린한 거. 예.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는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냉정하게 맥하더가 그랬잖아요.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조용히 사라져 줘야 돼요. 네. All the soldiers never die, but fade away. 정말 발음도 좋으시고 정말 영어 잘하세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법정 연설 내지는 예. 정말 선동 정치는 이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정말 끝까지 이제 정치적인 이 한 줌의 권력조차도 쥐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권력 중독자예요. 권력 중독이에요. 근데 이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예. 치유를 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예. 저는 책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뭐 충성이니 뭐 예. 군주에 대한 뭐 배신은 안 되다든지 이거는 충성 군주 뭐 이런 맹세 이런 거는 사실은 조폭 정치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민주주의에서 안 맞는 워딩 아니에요, 그런 게. 네. 절대로 맞지 않는 워딩이죠. 예. 네. 저는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를 지지하는 아까는 뭐 특정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그 지지층이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그래서 그 지지층의 한번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박근혜 지지자들의 심리를 네. 깨알같이 분석하겠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일단 박근혜 지지층에 대해서 뭐 타임캡슐로 정말 30년 전 내지 40년 전에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분석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있었을 때. 그러면 특징이 저소득층이 의외로 많았고 그다음에 저학력층, 고령, 나이가 많은 층, 또 여성들, 주부층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도 당에서는 그때 조금 걱정은 했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분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그 이겨내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갔던 인생의 역정에 대해서 이 감탄을 했던 고학력 그다음에 또 이 남성 지지층 복잡하게 섞여 있네요.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뒤떨어지고 고령층이라든가 또는 뭔가 현실이 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태극기 부대에도 고학력층이나 굉장히 그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도 정말 마스크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네. 한 분도 네. 엄청 사업에 성공한 네. 고대를 나온 네. 장교 출신의 네. 여기를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수천억대 재력가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호텔에 뭐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1% 이상의 이제 에치모 호텔. 그렇죠. 예. 그런데 H모 호텔, 뭐 S 호텔 이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그 호텔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제 친구들한테 들으면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걷자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호텔 회원들이. 그래서 돈을 걷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걷자고 하냐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직접 나가기는 좀 남사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걷자고. 우리는 직접 못 나니까 후원 그래서 얘기하자. 제 친구는 안 했대요. 난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돈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지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썼던 오만가고 공부 많이 한 분들도 결국은 뭐 박근혜의 존영 싸움을 하는 이 치사하고 참 이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듯이 거지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이것이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선거운동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4년 천막 당사 때 네. 그때 이제 총선에서 거의 뭐 이 차떼기 당으로 찍혀갖고 네. 거의 총선 실패할 것 같을 때 그때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맡았고 네. 선거에 실핵을 네. 윤여준 장관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제가 윤여준 장관한테 직접 지금 하신 말씀을 네네. 그대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진실을 얘기하면 그때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어요. 예. 대변인으로. 그러면서 천막 당사가 이제 박근혜의 결단인 것처럼 되는데 아니죠, 그것도. 이미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예.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이상득 의원이 다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천막 당사를 옮겼던 이 공영 시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 주차장은 서울시 소유였기 때문에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오케이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예. 이상득 그 총장의 모든 준비를 통해서 했고 이럴 때 이제 박근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은 딱 한나라당 간판 띄어가지고 마치 이제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됐던 본인이 거죠.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정치라는 것이 안팎을 들여다 보면은 참 허무하고 이럴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인형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이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그 마지막 그 대단원이 이번 법정신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의 어떤 피해자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피폐화된 그 불법 그 판결의 희생자로서 자기를 또다시 동정몰이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는 일어나라 지지자들이야 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또 이 와중에 이제 변호인단인 유영아 변호사는 울먹거리면서 자기 정치를 또 하고 있고. 피비리를 나는 법정에 이제 이 나약한 여자를 두고 간다. 아니. 하면 되죠. 그렇죠. 안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변호인은 왜 맡았으며 예. 또 자기가 남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진짜 남자라면은 여자를 외롭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은 박근혜 대통령을 딱 맞추는 키워드예요. 오만했고 무능했고. 그러네요. 근데 제목 하나로 모든 걸 얘기하네요. 네.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만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이제 소회를 법정에서 또박또박 4분 동안 말했을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뭐 나를 대신 사형시켜라.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이제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119에 실려가기도 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감성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이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한국의 이제 현대사 속에서 굉장히 고생했고 또 아끼고 이러면서 많은 것을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쏟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했다. 뭐 시장에서 자영업을 해갖고 예. 성공한 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쌓아온 인생의 송두리째 이 박근혜라는 한 대통령의 이 말하자면은 파면을 통해서 동시에 파면됐다. 동시에 부정됐다. 본인들의 네, 그렇게 살아온 보고 삶,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네. 감정, 네. 인생 동시에 부정됐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박근혜가 곧 우리 현대사의 중심은 아니에요. 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우리 산업화의 모든 것에 100%이 활력이라든가 근원이라든가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법정에 이분들의 심정은 네. 박근혜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네. 자신들의 감정과 삶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그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았고 보다는 박근혜라는 딱 아이콘을 통해서 상징화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네요. 편안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전전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이제 정치를 할 때 늘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정치에 있어서의 아이콘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토릭이 박정희나 박근혜로서 됐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펴몰이를 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박들도 뭐 전직 그 법대 S대 법대 교수들도 있고 참 고상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진짜 심파의 막장 심파고 눈물의 여왕의 마지막 이 시나리오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말도 멋있겠어요. 피비린 나는 법정에. 그러니까 진짜 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샵 1035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전영욱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대표가 가끔씩 맞는 말을 해요. 이번에 아주 좋은 말 지도자는 했어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맞는 말이죠. 아주 옳은 말 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능할 경우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예. 생명이 이거는 흔들린다,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이 있으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전에도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한테서 끝내달라고 하니까 자진 탈당해달라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연결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속상해하고 있을 수도 근데 있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선 이 상황을 몰아붙이긴 좀 어렵잖아요. 저렇게 강경하게 정치투쟁을 선언했는데 네. 당을 나가시오. 네. 이걸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밀어붙이지 않으면 홍준표의 미래는 없는 거죠.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6군데 지키지 못하면 이제 당대표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홍준표로서는 마지막 사자후라도 토해야 되는 거고 예. 반드시 박근혜 전 정권하고의 절연을 통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그 미래까지는 안 되더라도 신락 같은 희망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어디하고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네. 바른정당과 합하게 되면 20%까지 나온다. 네.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중도의 예. 지지자들 그러면서 양쪽에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니 정말 이건 안 되겠고.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해요. 예. 그래서 시장을 중요시하는 지지자들로서는 중간을 원하는데 그 중간이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중간 이러면서 20%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자리 숫자는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능성은 있죠. 일단 10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뭐 11? 10.5? 자,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제 네. 객관적으로 오늘 요 앞에 또 이제 김태현 변호사도 네. 전에 이제 그쪽에서 뭐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네, 그런 네. 변호사인데 자꾸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던데. 합리적이요? 왜 그쪽 당에 합리적인 사람들 있어요? 네.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속속 이런 그 자료들이 나오고 근거들이 네. 나오는데도 여전히 지지하는데 작가님 개인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처음 당하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네.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나쁘다. 지금 지지자들은 두 번 속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서도 가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근데 가짜 박근혜의 능력에 속아가지고 표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이 4분의 이제 또 이 연설 거의 선거 운동과 같은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은 제일 아쉬웠던 게 박근혜의 결기가 아쉬웠던 거죠. 굉장히 결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좀 쪼잔하게 그 형량이라든가 어떻게 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무더기 증인 신청하고 이런 모습에 참 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지지자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 거예요. 부족하나마. 그러니까 다시 지지자들이 뭉치고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보수는 자신의
선택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가치예요. 예, 또 예.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런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를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이런 말에 또 속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거예요. 이제까지 국정농단을 했고 가짜 후보인데 진짜 인양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지지자들이 그 보수의 그 주의자들이 속는다면 속은 사람이 바본 거예요. 9251님 전 작가님 말씀 참 고급지면서 논리 있게 잘하시네요. 듣기 좋습니다. 김지혜님 전용 작가님 팬이에요. 오만과 무능. 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오래전에 쓴 거 아니에요? 책이 아니 올해는 아니고 한 1년 전에 1년 썼는데 전 촛불 전에 쓰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정치를 그만두면서 한 2, 3년 동안 쓰면서 아, 이 오만과 무능이라는 책이 과연